어머니 이딴 관계도 안 먹어요. 며느리의 발길질에 밥상이 허공을 가릅니다. 쏟아지는 국물과 뒤엉킨 음식들. 어머니는 얼어붙은 채 눈만 떨굽니다. 아들은 한숨을 내쉬며 고개를 돌립니다. 삶을 바쳐 키운 자식이 맞는가 의문이 듭니다. 집안 공기는 얼어붙고 노모의 손은 떨립니다. 그날 밤 그녀는 아무도 모르게 집을 나섰습니다. 작은 캐리어 하나 손에 쥔 건 낡은 열쇠뿐. 터미널 의자에 홀로 앉아 깊은 한숨을 내쉽니다. 그리고 속삭입니다. 여보, 이제 그 약속을 지켜야 할 때가 온 것 같소? 누구나 가슴속에 묻어둔 이야기 하나쯤은 있지요. 그 사연을 꺼내어 함께 나누는 공간, 여기는 날마다 사연입니다. 혹시 무료 버튼 구독과 좋아요 아직 안 누르셨다면 지금 눌러주셔도 좋습니다. 그럼 오늘의 사연 바로 시작합니다. 70평생을 살아온 한은정에게 집이란 곳은 이제 더 이상 따뜻한 보금자리가 아니었습니다. 아침 6시면 어김없이 일어나 부엌으로 향하는 은정의 발걸음은 무거웠습니다. 관절염으로 쑤시는 무릎을 주물러가며 밥을 짓고 미역국을 끓이고 반찬을 차리는 일. 그 모든 것이 이제는 당연한 의무처럼 여겨질 뿐이었죠. 새벽부터 일어나 준비한 아침상은 정갈했습니다. 직접 담근 김치, 멸치볶음, 계란말이, 시금치나물, 그리고 정성껏 끓인 미역국까지. 은정은 손주 지민이가 아침에 힘을 내길 바라며 1시간 넘게 부엌에 서 있었습니다. 하지만 식탁에 둘러앉은 가족들의 반응은 차가웠습니다. 어머니, 또 이런 반찬들이에요? 며느리 수진의 날카로운 목소리가 아침 식탁을 얼어붙게 만들었습니다. 은정은 조심스럽게 국그릇을 내려놓으며 작은 목소리로 대답했습니다. 수진아, 미역국이 몸에 좋잖니? 아침엔 따뜻한 국물이 필요해. 요즘 누가 이런 거 먹나요? 저희는 호텔 조식 먹죠. 어머니는 정말 옛날 사람이시네요. 손주한테도 이런 음식 먹이시면 안 돼요. 애가 학교에서 놀림받아요. 수지는 숟가락도 들지 않은 채 핸드폰만 들여다봤습니다. 명품 핸드백을 옆에 놓고 손톱은 화려한 네일아트로 치장한 채 은정이 차린 음식을 마치 쓰레기 보듯 바라봤습니다. 아들 민수는 넥타이를 매며 어머니를 거들떠보지도 않았습니다. 변호사 부부인 두 사람은 늘 바쁘다는 핑계로 은정과 대화하는 시간조차 아까워했죠. 엄마, 오늘도 또 중요한 재판 있어요. 아침은 사무실 가서 먹을게요. 민수는 가방을 들고 현관으로 향했습니다. 은정은 뒤따라가며 도시락을 내밀었습니다. 아들아, 이거라도 가져가거라. 점심때 먹어. 엄마, 전 밖에서 사 먹는다니까요. 그런 거 들고 다니면 사무실에서 뭐라 그래요? 민수는 어머니의 손을 뿌리치듯 도시락을 거절했습니다. 은정의 손에서 도시락이 떨어져 바닥에 쏟아졌습니다. 정성껏 싼 밥과 반찬들이 바닥에 흩어졌지만 민수는 돌아보지도 않고 나가버렸습니다. 수지는 그 모습을 보고 비웃듯 말했습니다. 어머니, 요즘 세상에 누가 도시락 싸가지고 다녀요. 창피해 죽겠네. 은정은 무릎을 꿇고 바닥에 쏟아진 밥알을 주워 담았습니다. 손이 떨렸고 눈시울이 뜨거워졌습니다. 하지만 눈물은 참았습니다. 이런 일이 한두 번이 아니었으니까요. 은정은 혼자 식탁에 앉아 식은 밥을 입에 넣었습니다. 목구멍으로 넘어가지 않는 밥알을 억지로 삼키며 은정은 고인이 된 남편 수철을 떠올렸습니다. 수철 씨가 세상을 떠난 지도 벌써 5년. 그가 살아있을 때만 해도 이 집은 웃음소리로 가득했습니다. 남편은 은정을 사랑했고 아들 민수도 그때는 효자였습니다. 하지만 수철 씨가 세상을 떠나고 며느리 수진이 들어온 뒤로 모든 게 변했습니다.
수지는 시어머니를 무시했고 민수는 아내 편만 들었습니다. 은정은 창밖을 바라봤습니다. 아파트 단지 안공원에서는 손주 또래의 아이들이 할머니 손을 잡고 웃으며 걷고 있었습니다. 은정은 지민이와 그렇게 산책하고 싶었지만 수지는 절대 허락하지 않았습니다. 애벌은 망칠까봐 걱정돼요. 어머니는 애한테 손도 대지 마세요. 손주조차 제대로 안아보지 못하는 할머니. 은정은 그저 멀리서 지민이의 뒷모습만 바라볼 뿐이었습니다. 지민이는 은정을 할머니라고 부르지도 않았습니다. 수진이 그렇게 가르쳤으니까요. 그냥 아줌마라고 해. 할머니라고 부르면 엄마가 늙어 보여. 오후가 되자 은정은 작은 방으로 들어갔습니다. 서랍 깊숙한 곳에는 낡은 상자 하나가 숨겨져 있었습니다. 은정은 조심스럽게 상자를 꺼내 뚜껑을 열었습니다. 안에는 오래된 편지들이 가득했습니다. 은정은 그 편지들을 손으로 쓰다듬으며 잠시 눈을 감았습니다. 남편과 함께했던 어떤 약속이 떠올랐습니다. 여보, 우리가 어렵게 얻은 자식이니. 남편의 목소리가 귓가에 맴돌았습니다. 은정은 편지 한 장을 꺼내 읽었습니다. 편지를 읽는 은정의 얼굴에는 잠시 미소가 번졌습니다. 하지만 곧 현실로 돌아와 편지를 다시 상자에 넣고 서랍 깊숙이 감췄습니다. 아직은 그 이야기를 꺼낼 때가 아니었습니다. 저녁 무렵 은정은 또다시 부엌으로 향했습니다. 손주 지민이가 좋아하는 잡채를 만들고 민수가 좋아하는 갈비찜을 준비했습니다. 3시간 넘게 불 앞에 서서 정성껏 음식을 만들었습니다. 갈비를 하나하나 손질하고 야채를 썰고 양념을 재는 동안 은정의 이마에는 땀이 맺혔습니다. 다리는 아팠지만 가족들이 맛있게 먹는 모습을 보고 싶었습니다. 하지만 식탁에 둘러앉은 가족들의 표정은 여전히 차가웠습니다. 할머니, 전 이거 안 먹을래요. 학원 끝나고 친구들이랑 치킨 먹기로 했어요. 지민이마저 식탁을 박차고 일어났습니다. 은정은 아무 말도 하지 못했습니다. 수지는 냉소를 띤 얼굴로 말했습니다. 어머니, 요즘 애들은 이런 거 안 먹어요. 시대가 변했다고요. 제발 시대에 맞춰 사세요. 우리가 창피해 죽겠어요. 민수는 묵묵히 밥만 먹다가 수저를 내려놓았습니다. 엄마, 솔직히 말하는데요. 엄마 요리 실력이 예전 같지 않아요. 밖에서 사 먹는 게 더 나아요. 은정의 가슴이 철렁 내려앉았습니다. 평생 가족을 위해 음식을 만들어 온 자신의 손길이 이제는 필요 없다는 말. 은정은 고개를 떨구고 아무 말도 하지 못했습니다. 회사 일 많아서서 늦을 거예요. 민수는 그렇게 던진 한마디만 남기고 가방을 들고 나가버렸습니다. 수진도 핸드백을 들고 뒤따라 나갔습니다. 저도 친구들 만나기로 했어요. 은정은 혼자 남은 식탁을 바라보며 한숨을 내쉬었습니다. 정성껏 만든 음식들은 고스란히 남았고 은정은 그것들을 하나하나 용기에 담아 냉장고에 넣었습니다. 밤이 깊어지자 은정은 남편의 사진 앞에 앉았습니다. 액자 속 수철은 환하게 웃고 있었습니다. 은정은 사진을 쓰다듬으며 속삭였습니다. 여보, 우리 아들이 이렇게 변할 줄 몰랐어요. 우리가 뭘 잘못한 걸까요? 당신과 나, 우리가 함께했던 그 약속. 그게 위로가 되는 날이 올까요? 대답은 돌아오지 않았습니다. 은정은 그저 남편의 미소를 바라보며 눈물을 삼켰습니다. 평생을 헌신해온 삶. 하지만 그 헌신이 이제는 짐이 되어버린 것 같았습니다. 은정은 천천히 자리에서 일어나 작은 방으로 돌아갔습니다. 내일도 똑같은 아침이 올 테고 똑같은 무시와 냉대가 기다리고 있겠죠. 하지만 은정은 참아야 했습니다. 아직은 참아야 한다고 스스로를 다독였습니다.
창밖으로 달빛이 희미하게 비쳐 들어왔습니다. 은정은 서랍 속 상자를 한 번 더 바라보고는 조용히 눈을 감았습니다. 명절이 다가왔습니다. 추석을 일주일 앞둔 어느 날 은정은 새벽부터 일어나 시장으로 향했습니다. 명절 음식 준비를 위해 장을 봐야 했으니까요. 무거운 장바구니를 들고 집으로 돌아오는 길, 은정의 다리는 천근만근 무거웠습니다. 하지만 가족들을 위해 맛있는 음식을 만들어야 한다는 생각뿐이었습니다. 집에 도착하자마자 은정은 부엌으로 향했습니다. 전을 부치고 나물을 무치고 갈비찜을 준비하는 일. 온종일 부엌에 서 있으니 허리와 다리가 욱신거렸지만 은정은 쉬지 않고 음식을 만들었습니다. 그런데 저녁 무렵 수진이 부엌으로 들어왔습니다. 어머니, 뭐 하세요? 명절 음식 미리 준비하고 있단다. 추석에 친척들도 오니까. 수진은 은정이 만들고 있는 음식들을 보더니 인상을 찌푸렸습니다. 어머니, 솔직히 말씀드릴게요. 어머니가 만든 음식 아무도 안 먹어요. 다들 맛없다고 뒤에서 수군대요. 친척들도 형식상 한 입씩 먹는 척만 하죠. 은정의 손이 멈췄습니다. 가슴이 철렁 내려앉았습니다. 수진아, 그게 무슨... 사실이에요. 우리 체면 생각해서라도 명절 음식은 제가 호텔에 주문할게요. 어머니는 그냥 가만히 계세요. 아무것도 하지 마세요. 수진은 그렇게 말하고는 부엌을 나가버렸습니다. 은정은 멍하니 서 있었습니다. 평생 가족을 위해 음식을 만들어 온 자신의 손길이 이제는 쓸모없다는 말. 은정은 조리대에 손을 짚고 고개를 떨구었습니다. 눈물이 뚝뚝 떨어져 도마 위로 흘러내렸습니다. 그날 밤 은정은 잠을 이룰 수 없었습니다. 천장을 바라보며 수없이 뒤척였습니다. 문득 남편 수철이 생전에 했던 말이 떠올랐습니다. 여보, 우리가 어렵게 얻은 귀한 자식인 만큼 감사하는 마음으로 숨겨둔 아들 하나 더 만들자. 수철과 함께 했던 어떤 약속. 은정은 일어나 작은 방으로 향했습니다. 서랍 깊숙한 곳에서 낡은 상자를 꺼냈습니다. 안에는 오래된 편지들이 가득했습니다. 은정은 편지 한 장을 꺼내 읽었습니다. 손글씨로 정성스럽게 쓰인 편지. 읽는 내내 은정의 눈에서는 눈물이 멈추지 않았습니다. 나만 기억해주는 사람이 있구나. 은정은 편지를 가슴에 품고 한참을 그렇게 앉아 있었습니다. 친아들에게서는 받지 못한 따뜻함이 그 편지에는 담겨 있었습니다. 하지만 은정은 곧 편지를 다시 상자에 넣고 서랍 깊숙이 감췄습니다. 아직은 그 이야기를 꺼낼 때가 아니었으니까요. 다음 날 아침 추석 당일이었습니다. 은정은 일찍 일어나 한복을 꺼내 입었습니다. 수철이 살아있을 때 사준 한복. 은정은 거울 앞에 서서 한복을 매만지며 남편을 떠올렸습니다. 여보, 오늘 명절인데 당신이 보고 싶어요. 하지만 감상에 젖을 시간도 없이 현관문이 열렸습니다. 친척들이 도착한 것입니다. 은정은 얼른 거실로 나가 인사를 했습니다. 어서 오세요. 잘 오셨어요. 하지만 친척들은 은정을 제대로 쳐다보지도 않았습니다. 민수의 사촌 형제들과 그 가족들은 모두 화려하게 차려입고 왔습니다. 수지는 친척들을 맞이하며 큰 소리로 자랑했습니다. 오빠, 올케 언니, 어서 오세요. 오늘 음식은 제가 특급 호텔에서 주문했어요. 어머니가 만든 건 하나도 없으니까 맘 편히 드세요. 친척들은 웃으며 수진의 말에 맞장구를 쳤습니다. 역시 수진 씨가 센스 있어. 요즘 누가 집에서 만든 음식 먹어? 호텔 음식이 최고지. 은정은 구석에 앉아 그 광경을 지켜봤습니다. 자신이 이 집에서 투명 인간이 된 것만 같았습니다. 명절 음식을 차리는 일도 친척들을 대접하는 일도
모두 며느리 수진이 주도했습니다. 은정은 그저 구경꾼일 뿐이었습니다. 식사 시간이 되자 친척들은 화려하게 차려진 음식상 앞에 둘러앉았습니다. 호텔에서 배달된 음식들은 정갈했고 보기에도 좋았습니다. 하지만 은정의 눈에는 그 음식들이 차갑게만 느껴졌습니다. 정성이 담기지 않은 음식, 돈으로 산 채면. 이모, 이 갈비찜 정말 맛있어요. 역시 호텔 음식은 다르네. 수진 씨 덕분에 잘 먹었어. 친척들은 수진을 칭찬했고 수진은 뿌듯한 표정을 지었습니다. 민수 역시 아내 옆에 앉아 흡족한 얼굴로 음식을 먹었습니다. 은정은 식탁 한쪽 끝에 앉아 조용히 밥만 먹었습니다. 아무도 은정에게 말을 걸지 않았습니다. 식사가 끝나고 친척들이 거실에 모여 이야기를 나눴습니다. 은정은 주방으로 가서 설거지를 하려 했지만 수진이 막았습니다. 어머니, 그냥 계세요. 제가 식기세척기 돌릴게요. 어머니가 설거지하면 그릇 깨뜨릴까봐 걱정돼요. 은정은 할 일이 없었습니다. 거실로 돌아가자 친척들은 돈 이야기, 집값 이야기, 자녀 자랑으로 대화가 한창이었습니다. 은정이 끼어들 틈은 없었습니다. 은정은 그저 소파 한쪽에 앉아 조용히 있을 뿐이었습니다. 저녁 무렵 친척들이 하나둘 돌아가기 시작했습니다. 은정은 현관까지 배웅을 나갔지만 친척들은 은정에게 인사도 제대로 하지 않았습니다. 수진과 민수에게만 인사를 하고 떠났습니다. 은정은 현관문이 닫히자 힘없이 거실로 돌아왔습니다. 휴, 드디어 끝났네. 수진은 소파에 앉으며 한숨을 내쉬었습니다. 민수도 넥타이를 풀며 말했습니다. 다들 만족한 것 같던데? 역시 호텔 음식이 최고야. 은정은 아무 말도 하지 못했습니다. 가슴이 답답하고 숨이 막혔습니다. 은정은 조용히 자신의 방으로 들어갔습니다. 침대에 앉아 고개를 떨구었습니다. 명절인데도 자신은 아무것도 하지 못했습니다. 가족도 친척도 아무도 자신을 필요로 하지 않았습니다. 은정은 서랍을 열어 다시 낡은 상자를 꺼냈습니다. 편지를 한 장 꺼내 읽었습니다. 어머니, 명절 잘 보내세요. 언제나 감사합니다. 짧은 문장이었지만 은정의 가슴을 따뜻하게 했습니다. 은정은 편지를 가슴에 품고 눈을 감았습니다. 여보, 당신과 내가 함께한 그 약속. 그게 이렇게 위로가 될 줄 몰랐어요. 밤이 깊어졌습니다. 은정은 창밖을 바라봤습니다. 달은 밝았고 하늘은 맑았습니다. 하지만 은정의 마음은 어두웠습니다. 이 집에서 자신의 자리는 점점 사라지고 있었습니다. 은정은 남편의 사진을 바라보며 속삭였습니다. 여보, 나 이제 어떻게 해야 할까요? 명절이 지나고 며칠 후 은정의 삶은 더욱 힘들어졌습니다. 수지는 명절 이후로 더욱 노골적으로 은정을 무시했고 민수는 아내 편만 들었습니다. 은정은 집안에서 점점 설 자리를 잃어가고 있었습니다. 어느 날 저녁 은정은 오후부터 부엌에서 저녁 준비를 했습니다. 손주 지민이가 좋아한다고 했던 동태찌개를 끓이고 민수가 어릴 적 좋아하던 두부조림을 만들었습니다. 파전도 부치고 시금치나물도 무쳤습니다. 3시간 넘게 불 앞에 서서 정성껏 음식을 준비했습니다. 허리는 아팠지만 가족들이 맛있게 먹는 모습을 보고 싶었습니다. 저녁 6시 은정은 식탁에 음식을 가득 차렸습니다. 밥그릇도 하나하나 정갈하게 놓고 숟가락과 젓가락도 반듯하게 놓았습니다. 은정은 시계를 보며 가족들을 기다렸습니다. 평소 이 시간이면 민수와 수진이 퇴근해서 돌아오곤 했습니다. 6시 30분 현관문이 열렸습니다. 수진이 먼저 들어왔고 민수가 뒤따라 들어왔습니다. 은정은 얼른 식탁으로 다가가며 말했습니다.
어서 와. 얼른 씻고 저녁 먹어라. 오늘 동태찌개 끓였어. 하지만 수진의 표정은 차갑기만 했습니다. 수진은 식탁을 힐끗 보더니 인상을 찌푸렸습니다. 어머니, 또 이런 거 만드셨어요? 오늘 시장에서 싱싱한 동태를 샀어. 지민이가 좋아한다고 했잖니. 지민이가 언제 그런 말 했어요? 애는 요즘 이런 거 안 먹어요. 수지는 핸드백을 소파에 던지고 식탁으로 다가왔습니다. 은정은 조심스럽게 말했습니다. 수진아, 그래도 한번 먹어봐. 정성껏 만들었어. 정성? 어머니, 요즘 누가 이런 거 먹나요? 밖에서 스테이크 먹죠? 수지는 식탁 위에 동태찌개 냄비를 보며 코웃음을 쳤습니다. 민수는 넥타이를 풀며 아무 말도 하지 않았습니다. 은정은 애써 밝은 목소리로 말했습니다. 그래도 집밥이 제일 좋잖니. 어서 앉아서. 어머니, 이딴 건 걔도 안 먹어요. 수진의 목소리가 갑자기 커졌습니다. 은정은 깜짝 놀라 수진을 바라봤습니다. 수진은 환한 얼굴로 식탁을 노려봤습니다. 이게 뭐예요? 동태찌개, 두부조림, 시금치나물. 어머니, 저희는 변호사예요. 변호사? 이런 거 먹고 살 사람들이 아니에요. 수진아, 그래도 제발 우리 체면 좀 생각해 주세요. 어머니는 정말 옛날 사람이시네요. 요즘 세상에 누가 이런 음식 먹어요? 수진은 분노에 찬 얼굴로 식탁 앞으로 다가갔습니다. 그리고 갑자기 발을 들어 식탁 모서리를 걷어찼습니다. 쿵! 식탁이 흔들렸고 그릇들이 와르르 쏟아졌습니다. 동태찌개 국물이 식탁 위로 흘러내렸고 밥그릇들이 바닥에 떨어져 깨졌습니다. 은정은 얼어붙었습니다. 믿을 수 없었습니다. 3시간 넘게 정성껏 만든 음식들이 순식간에 엉망이 되었습니다. 은정의 입에서 신음이 새어나왔습니다. 수진아, 왜 이러니? 이딴 건 걔도 안 먹는다고요. 수진은 소리를 지르며 핸드백을 집어들었습니다. 민수는 그 모습을 보고도 아무 말도 하지 않았습니다. 은정은 아들을 바라봤습니다. 민수야, 이게 무슨 짓이니? 엄마. 민수가 입을 열었습니다. 하지만 민수의 목소리는 차갑기만 했습니다. 엄마, 제발 집안 분위기 흐리지 마세요. 우리도 하루 종일 일하고 와서 피곤해요. 하지만 아들아, 엄마가. 그만하세요. 우리는 외식하러 갈 거예요. 엄마는 알아서 드세요. 민수는 그렇게 말하고는 수진의 손을 잡았습니다. 두 사람은 현관으로 향했습니다. 은정은 비틀거리며 뒤따라갔습니다. 민수야, 수진아, 제발. 어머니, 나가주세요. 제발 우리 인생에서 좀 빠져주세요. 어머니 때문에 저희가 얼마나 창피한지 아세요? 수진은 차갑게 말하고는 현관문을 쾅 닫았습니다. 은정은 문 앞에 서서 멍하니 있었습니다. 온몸이 떨렸습니다. 무릎에 힘이 풀려 그 자리에 주저앉았습니다. 아들아, 엄마가 뭘 잘못했니? 은정은 바닥에 쏟아진 음식들을 바라봤습니다. 동태찌개 국물이 바닥에 흥건했고 깨진 그릇 조각들이 여기저기 흩어져 있었습니다. 은정은 떨리는 손으로 바닥에 밥알을 주워 담았습니다. 눈물이 뚝뚝 떨어졌습니다. 여보, 나 이제 어떡하죠? 은정은 한참을 그렇게 바닥에 앉아 울었습니다. 평생을 자식을 위해 살았는데 이제는 짐이 되었습니다. 정성껏 만든 음식은 개밥만도 못하다는 말. 은정의 가슴은 무너져 내렸습니다. 1시간쯤 지나 은정은 천천히 일어났습니다. 바닥에 쏟아진 음식들을 치우고 깨진 그릇들을 주워 담았습니다. 손가락에서 피가 났지만 아프지 않았습니다. 마음이 너무 아파서 몸의 고통은 느껴지지 않았습니다. 저녁 9시 은정은 청소를 마치고 남편 수철의 방으로 들어갔습니다.
옷장을 열고 수철의 옷들을 만져봤습니다. 그리고 옷장 깊숙한 곳에서 낡은 금고를 발견했습니다. 여보, 당신이 남긴 게 이거였나요? 은정은 금고를 꺼내 바라봤습니다. 수철이 생전에 말했던 금고. 언젠가 필요할 때가 올 거야. 그때 열어봐. 수철의 목소리가 귓가에 맴돌았습니다. 은정은 떨리는 손으로 결혼기념일 날짜를 입력했습니다. 찰칵 금고가 열렸습니다. 은정은 금고 안을 들여다봤습니다. 그 안에는 두꺼운 서류 봉투들이 가득했습니다. 은정은 서류들을 하나씩 꺼내 펼쳐봤습니다. 땅 문서, 주식증권, 예금 통장, 그리고 금괴까지. 은정의 눈이 커졌습니다. 여보, 이게 다 뭐예요? 은정은 서류들을 다시 확인했습니다. 민수가 전혀 모르는 재산이었습니다. 수철이 평생 모아둔 재산. 은정 명의로 되어 있었습니다. 은정은 서류들을 금고에 다시 넣었습니다. 그리고 금고 열쇠를 꺼내 주머니에 넣었습니다. 밤이 깊어졌습니다. 민수와 수지는 아직 돌아오지 않았습니다. 은정은 창밖을 바라봤습니다. 달은 밝았지만 은정의 마음은 어두웠습니다. 하지만 금고 속 재산을 본 순간 은정의 마음속에 작은 불씨가 타올랐습니다. 여보, 당신이 이렇게 준비해둔 거였군요. 이제 알겠어요. 그날 밤 은정은 잠을 이루지 못했습니다. 금고 속 재산을 확인한 뒤로 머릿속이 복잡했습니다. 수철이 왜 이 재산을 민수에게 알리지 않고 은정 명의로만 남겨뒀는지 이제야 이해가 됐습니다. 남편은 이미 알고 있었던 것입니다. 언젠가 이런 날이 올 거라는 걸. 새벽 5시 은정은 일어나 짐을 꾸리기 시작했습니다. 많은 걸 가져갈 수 없었습니다. 작은 캐리어 하나에 옷가지 몇 벌과 남편의 사진, 그리고 서랍 깊숙이 숨겨뒀던 낡은 편지 상자를 넣었습니다. 금고 열쇠는 조심스럽게 주머니 깊숙이 넣었습니다. 아침 6시 은정은 마지막으로 집안을 둘러봤습니다. 70평생 중 마지막 5년을 보낸 이 집. 하지만 이제는 더 이상 자신의 집이 아니었습니다. 은정은 현관문 손잡이를 잡았습니다. 뒤돌아보니 민수의 방문이 굳게 닫혀 있었습니다. 은정은 작은 목소리로 속삭였습니다. 아들아, 잘 살아라. 엄마는 이제 너희 짐이 안 될게. 은정은 조용히 현관문을 열고 나갔습니다. 문이 닫히는 소리가 작게 울렸지만 아무도 깨지 않았습니다. 은정은 캐리어를 끌고 엘리베이터를 탔습니다. 거울에 비친 자신의 얼굴은 초췌했지만 눈빛만은 예전과 달랐습니다. 아파트 밖으로 나온 은정은 어디로 가야 할지 막막했습니다. 친척들은 모두 민수 편이었고 친구들도 오래전에 연락이 끊겼습니다. 은정은 터미널로 향했습니다. 일단 어디든 떠나야 했습니다. 터미널 대합실에 도착한 은정은 의자에 앉아 한참을 멍하니 있었습니다. 사람들은 분주히 오갔지만 은정은 그저 창밖만 바라봤습니다. 비가 내리기 시작했습니다. 빗소리가 창문을 두드렸습니다. 여보, 나 이제 어디로 가야 하지? 은정은 주머니에서 낡은 편지 한 장을 꺼냈습니다. 오래전 받았던 편지. 정성스러운 손글씨로 쓰인 편지를 펼쳐 읽었습니다. 어머니, 언제든 어려우시면 연락주세요. 제가 있는 곳이 어머니의 집입니다. 편지 끝에는 주소와 전화번호가 적혀 있었습니다. 은정은 편지를 가슴에 품었습니다. 하지만 선뜻 연락할 용기가 나지 않았습니다. 이미 성인이 된 사람에게 짐이 되고 싶지 않았습니다. 오후가 되자 은정은 배가 고팠지만 밥을 먹을 기분이 아니었습니다. 터미널 매점에서 물 한 병만 사서 마셨습니다. 의자에 앉아 또 한참을 있었습니다. 사람들은 모두 목적지가 있었지만 은정만 홀로 떠돌고 있었습니다.
해가 저물었습니다. 터미널 대합실의 조명이 켜졌습니다. 은정은 여전히 의자에 앉아 있었습니다. 캐리어를 옆에 두고 남편의 사진을 꺼내 바라봤습니다. 여보, 우리가 함께 했던 약속. 이제 숨겨둔 그 아이를 찾아가야 할까요? 은정은 떨리는 손으로 핸드폰을 꺼냈습니다. 편지에 적힌 전화번호를 누르려다가 멈췄습니다. 망설여졌습니다. 하지만 갈 곳이 없었습니다. 은정은 용기를 내어 번호를 눌렀습니다. 신호음이 울렸습니다. 한 번, 두 번, 세 번. 여보세요? 낮은 남자 목소리가 들렸습니다. 은정은 목이 메어 말이 나오지 않았습니다. 여보세요? 누구세요? 나예요. 어머니. 어머니이십니까? 목소리가 떨렸습니다. 은정은 눈물이 터져 나왔습니다. 정우야. 엄마가. 아니, 내가. 미안해. 어머니, 어디 계세요? 무슨 일 있으세요? 갈 곳이 없어. 미안해. 어머니, 지금 어디 계신지 말씀해 주세요. 제가 바로 갈게요. 은정은 터미널 이름을 말했습니다. 정우는 즉시 대답했습니다. 거기서 움직이지 마세요. 제가 지금 바로 갑니다. 30분만 기다려 주세요. 전화가 끊겼습니다. 은정은 핸드폰을 손에 쥔 채 눈물을 흘렸습니다. 30여 년을 후원하고 편지를 주고받았지만 정우와 직접 통화한 건 처음이었습니다. 은정은 의자에 앉아 정우를 기다렸습니다. 30분이 지났습니다. 터미널 입구에서 한 남자가 급히 들어왔습니다. 키가 크고 정장을 말끔하게 차려입은 남자. 그는 주위를 둘러보며 은정을 찾았습니다. 은정은 천천히 일어났습니다. 두 사람의 눈이 마주쳤습니다. 어머니. 정우는 은정에게 달려왔습니다. 은정 앞에 무릎을 꿇고 두 손으로 은정의 손을 잡았습니다. 어머니, 정말 어머니 맞으시죠? 은정은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정우의 눈에서 눈물이 흘러내렸습니다. 30대 중반의 어엿한 남자가 은정 앞에서 아이처럼 울었습니다. 어머니, 드디어 뵙습니다. 제가 얼마나 이 순간을 기다렸는지. 은정도 눈물을 멈추지 못했습니다. 정우는 일어나 은정을 조심스럽게 안았습니다. 어머니, 이제 괜찮습니다. 제가 여기 있습니다. 은정은 정우의 품에서 한참을 울었습니다. 평생 참아왔던 눈물이 쏟아졌습니다. 정우는 은정의 등을 토닥이며 말했습니다. 어머니, 집에 가시죠. 제 집으로 가시죠. 은정은 고개를 들어 정우를 바라봤습니다. 정우야, 미안해. 내가 짐이 될까봐. 어머니, 무슨 말씀을 그렇게 하세요. 어머니는 제게 짐이 아니라 은인이십니다. 평생 저를 살펴주신 분이세요. 정우는 은정의 캐리어를 들고 은정의 손을 잡았습니다. 두 사람은 터미널을 나와 주차장으로 향했습니다. 비는 그쳤고 하늘에는 별이 떠올랐습니다. 정우는 고급 승용차 문을 열고 은정을 정중하게 모셨습니다. 차에 타자 따뜻한 온기가 은정을 감쌌습니다. 정우는 운전석에 앉으며 다시 한번 은정을 바라봤습니다. 어머니, 편히 쉬세요. 제가 모시겠습니다. 차가 출발했습니다. 은정은 창밖을 바라봤습니다. 도시의 불빛들이 스쳐 지나갔습니다. 은정은 주머니 속 금고 열쇠를 만지작거렸습니다. 새로운 시작이었습니다. 은정은 조용히 눈을 감았습니다. 정우의 따뜻한 목소리가 들렸습니다. 어머니, 이제 제가 모실 차례입니다. 은정의 입가에 작은 안심의 미소가 번졌습니다. 차는 도심을 벗어나 한강이 보이는 고급 주택가로 향했습니다. 은정은 창밖 풍경을 바라보며 놀라움을 감추지 못했습니다. 높은 빌딩들과 화려한 불빛들이 눈앞에 펼쳐졌습니다. 정우는 은정을 힐끔 보며
조심스럽게 말했습니다. 어머니, 곧 도착합니다. 편찮으시면 말씀하세요. 아니야, 괜찮아. 정우야, 너 지금 어디 사니? 한남동에 작은 집이 하나 있습니다. 차는 고급 아파트 단지 지하 주차장으로 들어갔습니다. 은정은 주변을 둘러봤습니다. 주차장에는 고급 차들이 즐비했습니다. 정우는 차에서 내려 은정의 문을 열어주고 캐리어를 꺼냈습니다. 어머니, 이쪽으로 오세요. 엘리베이터를 타고 최상층인 30층으로 올라갔습니다. 엘리베이터 문이 열리자 넓은 현관이 나타났습니다. 정우는 현관문을 열었습니다. 은정은 안으로 들어서며 입을 다물지 못했습니다. 넓은 거실, 천장부터 바닥까지 이어진 통창으로 한강 야경이 한눈에 들어왔습니다. 고급스러운 가구들과 깔끔하게 정돈된 인테리어. 은정은 이런 집을 처음 봤습니다. 정우야, 이게 다 내 집이니? 정우는 수줍게 웃으며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예, 어머니. 어머니 덕분에 여기까지 왔습니다. 은정은 거실 소파에 조심스럽게 앉았습니다. 정우는 부엌으로 가서 따뜻한 차를 준비해 왔습니다. 은정 앞에 공손히 차를 내려놓으며 무릎을 꿇고 앉았습니다. 어머니, 천천히 드세요. 제가 방을 준비하겠습니다. 정우야, 너 이렇게까지 안 해도 돼. 내가 폐를 끼치는 것 같아서. 정우는 은정의 손을 잡았습니다. 어머니, 폐라는 말씀 절대 하지 마세요. 어머니가 저를 키워주셨잖아요. 제가 고아원에서 굶주리고 있을 때 어머니가 매달 후원금을 보내주셨잖아요. 명절마다 용돈을 보내주시고 대학 등록금까지 보내주셨잖아요. 은정의 눈에서 눈물이 흘렀습니다. 그건 당연한 일이었어. 우리 남편이 살아있을 때 함께 약속한 거였어. 우리의 숨겨둔 아이 하나는 끝까지 도와주자고. 정우도 눈물을 흘렸습니다. 어머니, 그 은혜를 평생 잊지 못합니다. 제가 지금 여기까지 온 건 모두 어머니 덕분입니다. 어머니가 보내주신 후원금으로 대학을 졸업했고 첫 사업 자금도 어머니가 마지막으로 보내주신 돈으로 시작했습니다. 은정은 놀라서 정우를 바라봤습니다. 내가 사업을 한다고? 예, 어머니. 제가 지금 중견기업을 운영하고 있습니다. 직원만 2,000명이 넘습니다. 은정은 믿기지 않았습니다. 고아원에서 자라던 그 작은 소년이 이렇게 성공한 사업가가 되었다니. 정우야, 정말 대단하구나. 정말 자랑스러워. 정우는 고개를 숙였습니다. 모두 어머니 덕분입니다. 어머니가 보내주신 편지들이 저를 버티게 해줬습니다. 힘들 때마다 편지를 꺼내 읽었습니다. 어머니라 부를 순 없어도 제 마음속 어머니는 언제나 당신이었습니다. 은정은 정우를 꼭 안았습니다. 정우도 은정을 조심스럽게 안았습니다. 두 사람은 한참을 그렇게 있었습니다. 저녁 무렵 정우는 은정을 위해 객실을 정리했습니다. 넓고 깨끗한 방, 푹신한 침대, 그리고 창밖으로 보이는 야경. 은정은 방을 둘러보며 감탄했습니다. 이 방이 다 내가 쓸 방이니? 예, 어머니. 이제 여기가 어머니 방입니다. 편히 쉬세요. 정우는 은정의 캐리어를 방에 놓고 나갔습니다. 은정은 침대에 앉아 한참을 방을 둘러봤습니다. 민수의 집에서는 작은 방 하나도 제대로 쓰지 못했는데 여기서는 이렇게 넓은 방을 쓸 수 있다니. 은정은 캐리어를 열고 남편 수철의 사진을 꺼냈습니다. 침대 옆 탁자에 사진을 놓고 속삭였습니다. 여보, 우리가 함께 도왔던 숨겨둔 아이가 이렇게 컸어요. 당신이 보면 얼마나 좋아할까요? 다음 날 아침 은정은 일찍 일어났습니다. 거실로 나가니 정우가 이미 식탁에 아침을 준비하고 있었습니다. 정갈하게 차려진 아침상. 은정은 놀라서 정우를 바라봤습니다. 정우야,
이걸 내가 다 준비했니? 예, 어머니. 어머니께 제대로 대접하고 싶었습니다. 은정은 식탁에 앉았습니다. 따뜻한 미역국, 계란말이, 김치, 나물 반찬들. 은정은 한 입 먹고 눈물이 났습니다. 정우야, 맛있구나. 어머니, 제가 요리를 배웠습니다. 어머니를 위해서요. 두 사람은 함께 아침을 먹었습니다. 은정은 오랜만에 편안한 식사를 했습니다. 정우는 은정의 그릇에 반찬을 계속 올려주며 말했습니다. 어머니, 많이 드세요. 어머니, 너무 마르셨어요. 아침 식사 후 정우는 은정에게 조심스럽게 물었습니다. 어머니, 무슨 일이 있으셨어요? 왜 갈 곳이 없다고 하셨어요? 은정은 한참을 망설이다가 천천히 이야기를 시작했습니다. 민수와 수진이 자신을 어떻게 대했는지, 명절에 무시당했던 일, 그리고 어제 밥상을 발로 차버린 일까지. 은정은 이야기하며 눈물을 흘렸습니다. 정우는 주먹을 불끈 쥐었습니다. 분노가 치솟았지만 은정 앞에서 참았습니다. 어머니, 그런 일을 당하셨군요. 어머니께서 얼마나 힘드셨을까요? 정우야, 나는 괜찮아. 이제 더 이상 그 집에 가고 싶지 않아. 정우는 은정의 손을 잡았습니다. 어머니, 이제 여기가 어머니 집입니다. 평생 여기 계세요. 제가 모시겠습니다. 은정은 고개를 저었습니다. 정우야, 고맙지만 내가 너한테 짐이 될까봐. 어머니, 정우는 은정 앞에 무릎을 꿇었습니다. 저를 양자로 받아주세요. 이제 제가 진짜 아들이 되겠습니다. 어머니를 평생 모시겠습니다. 제발 받아주세요. 은정은 정우를 바라봤습니다. 정우의 눈에는 진심이 가득했습니다. 은정은 떨리는 손으로 정우의 머리를 쓰다듬었습니다. 정우야, 정말 그래도 되겠니? 예, 어머니. 제발 받아주세요. 은정은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정우는 은정을 꼭 안았습니다. 두 사람은 눈물을 흘렸습니다. 피는 섞이지 않았지만 마음은 이미 모자였습니다. 고마워, 아들아. 은정이 처음으로 정우를 아들이라 불렀습니다. 정우는 더욱 세게 은정을 안았습니다. 어머니 사랑합니다. 은정이 정우의 집에서 지낸 지 일주일이 지났습니다. 매일 아침 정우는 은정을 위해 아침을 준비했고 저녁에는 함께 식사를 하며 하루 일과를 이야기 나눴습니다. 은정은 오랜만에 편안한 시간을 보냈습니다. 하지만 마음 한편에는 여전히 민수에 대한 걱정이 남아 있었습니다. 한편 민수와 수지는 은정이 집을 나간 뒤에야 그 사실을 알았습니다. 처음에는 대수롭지 않게 여겼습니다. 엄마가 토라져서 나간 거겠지. 며칠 있으면 돌아올 거야. 민수는 아내에게 그렇게 말했습니다. 수진도 신경 쓰지 않았습니다. 잘 됐네요. 어머니 없으니까 집안이 훨씬 편해요. 하지만 일주일이 지나도 은정은 돌아오지 않았습니다. 민수는 어머니에게 전화를 걸었지만 은정은 받지 않았습니다. 문자를 보내도 답장이 없었습니다. 그 무렵 민수와 수진의 법률사무소는 점점 어려워지고 있었습니다. 연이어 재판에서 패소했고 의뢰인들의 불만이 쌓여갔습니다. 민수 변호사, 이게 뭡니까? 이렇게 준비도 안 하고 재판에 나가요? 제 돈이 얼마인데? 한 의뢰인이 사무실로 찾아와 소리를 질렀습니다. 민수는 변명했지만 의뢰인은 듣지 않았습니다. 환불해 주세요. 당장. 의뢰인은 책상을 탁 치고 나가버렸습니다. 수진도 마찬가지였습니다. 맡은 사건에서 계속 졌고 평판이 바닥으로 떨어졌습니다. 수진 변호사는 약자 등골만 빼먹는다더라. 그 부부 돈만 받고 일은 제대로 안 한대. 소문이 퍼지기 시작했습니다. 새로운 의뢰인들은 발길을 끊었고 기존 의뢰인들마저 등을 돌렸습니다.
법률사무소는 한산해졌고 직원들도 하나둘 그만뒀습니다. 어느 날 은행에서 연락이 왔습니다. 민수 변호사님, 대출 이자가 연체됐습니다. 빨리 입금해 주세요. 민수는 당황했습니다. 사무실 운영비와 생활비로 돈이 계속 나가는데 수입은 거의 없었습니다. 저축한 돈도 바닥이 났습니다. 여보, 우리 이러다 큰일 나는 거 아니야? 민수가 수진에게 불안한 목소리로 물었습니다. 수진도 얼굴이 창백했습니다. 어쩌지? 이번 달 사무실 월세도 못 냈어. 두 사람은 서로를 바라보며 한숨만 내쉬었습니다. 그때 수진이 갑자기 말했습니다. 당신 어머니한테 연락해봐요. 어머니가 돈 좀 있지 않아요? 민수는 고개를 저었습니다. 엄마가 뭐가 있어? 아버지 돌아가시고 나서 재산은 다 내가 물려받았어. 엄마는 가진 게 없어. 그래도 연락은 해봐요. 어머니가 어디 계시는지도 모르잖아요. 민수는 다시 어머니에게 전화를 걸었습니다. 이번에는 은정이 전화를 받았습니다. 엄마, 어디 계세요? 민수야. 은정의 목소리는 차분했습니다. 민수는 급하게 말했습니다. 엄마, 빨리 집으로 돌아오세요. 우리가 잘못했어요. 민수야, 엄마는 이제 그 집에 안 갈 거야. 엄마, 무슨 소리예요? 어디서 지내시는데요? 너희는 신경 쓰지 마. 엄마는 잘 지내고 있어. 은정은 전화를 끊었습니다. 민수는 핸드폰을 들고 멍하니 있었습니다. 수진이 다가와 물었습니다. 뭐래요? 엄마가 집에 안 온대. 어디서 지낸다고. 수진은 짜증을 냈습니다. 에이, 쓸데없이. 어머니 없어도 우리가 알아서 할 수 있어요. 하지만 상황은 점점 악화됐습니다. 한 달 후 큰 사건에서 또다시 패소했고 의뢰인이 민수와 수진을 상대로 역으로 소송을 걸었습니다. 변호사 업무 태만으로 손해배상 청구합니다. 법원에서 패소 판결이 났고 민수와 수진은 거액의 손해배상금을 물어야 했습니다. 두 사람은 절망했습니다. 이럴 수가. 우리가 역으로 소송을 당하다니. 법률사무소는 결국 문을 닫았습니다. 직원들은 모두 떠났고 사무실은 텅 비었습니다. 민수와 수진은 빚더미에 앉았습니다. 은행 대출금, 사무실 보증금, 손해배상금까지 감당할 수 없는 빚이었습니다. 여보, 우리 집이라도 팔아야 할 것 같아. 민수가 떨리는 목소리로 말했습니다. 수진은 울먹였습니다. 안 돼요. 집까지 팔면 우리는 어떻게 살아요? 하지만 달리 방법이 없잖아. 빚을 갚지 못하면 집도 어차피 경매로 넘어가. 두 사람은 절박했습니다. 친척들에게 돈을 빌리려 했지만 모두 거절했습니다. 민수야, 우리도 형편이 어려워. 미안하다. 친구들에게도 연락했지만 아무도 도와주지 않았습니다. 민수와 수지는 세상에 혼자 남겨진 것 같았습니다. 그날 밤 민수는 어머니가 생각났습니다. 어릴 적 어머니가 해주던 밥, 따뜻하게 안아주던 손길, 아플 때 밤새 간호해주던 모습, 모든 게 떠올랐습니다. 민수는 눈물을 흘렸습니다. 내가 엄마한테 너무 심했어. 내가 정말 잘못했어. 수지는 민수의 말에 아랑곳하지 않고 혹 어머니에게 남은 재산이 있는지만 궁금할 뿐이었습니다. 여보, 우리 어머니한테 용서를 빌어요. 어머니를 찾아가서 무릎 꿇고 빌어요. 수지는 외면했습니다. 하지만 어머니가 어디 계신지 알 수 없었습니다. 민수는 어머니에게 다시 전화를 걸었습니다. 하지만 은정은 전화를 받지 않았습니다. 문자를 보내도 답장이 없었습니다. 며칠 후 민수는 우연히 아버지 수철의 옛 친구를 만났습니다. 그 친구는 민수에게 물었습니다. 민수야, 내 어머니는 잘 계시니? 아, 예. 그런데 요즘 연락이 안 돼서.
그래. 너희 아버지가 생전에 어머니 명의로 재산을 많이 남겨뒀다던데. 혹시 몰라서 하는 말인데 어머니 잘 모셔야 해. 민수는 깜짝 놀랐습니다. 네. 아버지가 엄마 명의로 재산을? 그래. 너희 아버지가 나한테 말했어. 만약을 위해 어머니 명의로 상당한 재산을 숨겨뒀다고. 민수는 충격을 받았습니다. 자신이 물려받은 게 전부가 아니었습니다. 어머니에게 숨겨진 재산이 있었던 것입니다. 민수는 집으로 돌아와 수진에게 말했습니다. 여보, 엄마한테 재산이 있대. 수진의 눈이 커졌습니다. 정말요? 그럼 어머니를 찾아야죠. 두 사람은 은정을 찾기 시작했습니다. 하지만 은정이 어디 있는지 알 수 없었습니다. 한 달이 더 지났습니다. 민수와 수진은 은정을 찾기 위해 백방으로 수소문했지만 아무런 단서도 찾지 못했습니다. 그러던 어느 날 민수의 핸드폰으로 낯선 번호에서 문자가 왔습니다. 어머니를 만나고 싶으시다면 이 주소로 오십시오. 문자에는 한남동의 한 고급 아파트 주소가 적혀 있었습니다. 민수는 수진에게 문자를 보여줬습니다. 여보, 이게 뭐지? 누가 보낸 걸까? 모르겠어요. 하지만 어머니를 만날 수 있다잖아요. 가봐야죠. 다음 날 오후 민수와 수진은 그 주소를 찾아갔습니다. 고급 아파트 단지 앞에 서자 두 사람은 주눅이 들었습니다. 화려한 건물, 경비원이 지키는 입구. 이곳은 재벌들이 사는 곳이었습니다. 여보, 어머니가 정말 여기 계실까? 모르겠어. 일단 들어가 보자. 경비원에게 방문 목적을 말하자 경비원은 확인 전화를 걸었습니다. 잠시 후 경비원이 말했습니다. 30층으로 올라가시면 됩니다. 엘리베이터를 타고 최상층인 30층으로 올라갔습니다. 문이 열리자 넓은 현관이 나타났습니다. 민수와 수진은 서로를 바라보며 초인종을 눌렀습니다. 문이 열렸습니다. 정장을 입은 젊은 남자가 나타났습니다. 정우였습니다. 어서 오십시오. 기다리고 있었습니다. 민수는 어리둥절했습니다. 실례지만 당신은 누구십니까? 안으로 들어오시죠. 어머니께서 기다리고 계십니다. 민수와 수진은 집 안으로 들어갔습니다. 넓은 거실, 고급스러운 가구들, 그리고 한강이 한눈에 보이는 통창. 두 사람은 입을 다물지 못했습니다. 거실 소파에 은정이 앉아 있었습니다. 단정한 옷차림, 차분한 표정. 민수가 집에서 봤던 초췌한 모습과는 달랐습니다. 은정은 우아하게 차를 마시고 있었습니다. 엄마, 민수가 다급하게 다가갔습니다. 하지만 정우가 앞을 막아섰습니다. 어머니께 예의를 갖추십시오. 민수는 당황했습니다. 수진도 놀란 표정으로 은정을 바라봤습니다. 은정은 천천히 찻잔을 내려놓고 두 사람을 바라봤습니다. 민수야, 수진아, 잘 왔구나. 은정의 목소리는 차분하고 담담했습니다. 민수는 무릎을 꿇었습니다. 엄마, 우리가 잘못했어요. 정말 잘못했어요. 수진도 옆에 무릎을 꿇으며 울먹였습니다. 어머니, 저희를 용서해 주세요. 제발이요. 은정은 두 사람을 내려다봤습니다. 한때는 자신을 무시하고 밥상을 발로 차버렸던 사람들. 이제는 무릎을 꿇고 용서를 빌고 있었습니다. 민수야, 너희가 뭘 잘못했는지 아니? 민수는 고개를 숙였습니다. 예, 엄마. 저희가 어머니를 함부로 대했어요. 어머니를 무시했고 상처를 드렸어요. 수진도 눈물 흘리는 신용을 했습니다. 어머니, 제가 정말 잘못했어요. 밥상을 발로 차고 개도 안 먹는다고 한 말. 정말 죄송해요. 은정은 한참을 침묵했습니다. 그리고 천천히 입을 열었습니다. 민수야, 나는 너를 낳고 키우면서 평생을 너를 위해 살았어.
내 아버지가 돌아가시고 나서도 나는 너를 위해 참고 견뎠어. 하지만 너희는 나를 짐덩어리로 여겼지. 민수는 고개를 들지 못했습니다. 은정은 말을 이었습니다. 너희 아버지 수철과 나는 너를 어렵게 얻었어. 그래서 더욱 소중히 키웠지. 하지만 내가 자라면서 나는 깨달았어. 피를 나눴다고 해서 모두 가족이 되는 건 아니라는 걸. 은정은 옆에 서 있는 정우를 바라봤습니다. 이 아이는 정우야. 너희 아버지와 내가 30여 년 전부터 후원해온 숨겨둔 아이지. 민수와 수지는 놀라서 정우를 바라봤습니다. 은정은 계속 말했습니다. 너희 아버지는 생전에 말씀하셨어. 우리가 어렵게 얻은 자식이니 없는 아이 하나는 우리가 끝까지 도와주자고. 그래서 우리는 정우를 후원했어. 고아원에서 자라던 이 아이가 대학을 나오고 사업을 시작하고 지금 이렇게 성공할 수 있도록 도왔지. 정우는 은정 옆에 서서 고개를 숙였습니다. 은정은 정우의 손을 잡았습니다. 정우는 나를 어머니라 불러줬어. 피 한 방울 섞이지 않았지만 이 아이는 나를 진짜 어머니처럼 대해줬어. 내가 힘들 때 찾아와 줬고 나를 이렇게 모셔줬어. 민수는 충격을 받았습니다. 아버지와 어머니가 다른 아이를 후원했다는 사실도 그 아이가 이렇게 성공했다는 사실도 믿기지 않았습니다. 엄마, 그럼 이 집이? 그래, 정우의 집이야. 정우는 지금 중견기업을 운영하는 사업가야. 직원만 2,000명이 넘지. 수지는 입을 벌린 채 정우를 바라봤습니다. 민수는 머리가 복잡했습니다. 엄마, 그럼 엄마는 여기서 지내시는 거예요? 그래. 정우가 나를 모시겠다고 했어. 그래서 나는 정우를 양자로 받아들였어. 민수와 수지는 더욱 놀랐습니다. 은정은 담담하게 말을 이었습니다. 민수야, 너희 아버지는 생전에 나를 위해 재산을 남겨두셨어. 땅 문서, 주식, 예금, 금괴까지 모두 내 명의로 되어 있지. 너희가 전혀 모르는 재산이야. 민수는 아버지의 친구가 했던 말이 떠올랐습니다. 역시 사실이었습니다. 엄마, 그럼 너희는 내가 가진 게 없다고 생각했지. 그래서 나를 함부로 대했어. 하지만 너희가 모르는 게 많았어. 은정은 자리에서 일어났습니다. 창가로 걸어가 한강을 바라봤습니다. 민수야, 너희 아버지와 나는 너에게 집 한 채만 남기려 한 게 아니었어. 하지만 부모의 사랑을 짓밟은 자식에게 남길 건 없어. 민수는 울먹이며 말했습니다. 엄마, 제발 한 번만 용서해 주세요. 저희가 정말 잘못했어요. 은정은 민수를 바라봤습니다. 한때는 자랑스러운 아들이었지만 이제는 낯선 사람처럼 느껴졌습니다. 민수야, 나는 너를 용서할 수 있어. 하지만 너희에게 재산을 물려줄 생각은 없어. 내 재산은 정우에게 물려줄 거야. 정우는 은정의 손을 잡으며 말했습니다. 어머니, 감사합니다. 민수와 수지는 절망했습니다. 빚을 갚을 희망이 사라졌습니다. 두 사람은 더욱 간절히 빌었습니다. 엄마, 제발요. 저희를 도와주세요. 저희는 지금 빚더미에 앉았어요. 집도 팔아야 할 상황이에요. 은정은 고개를 저었습니다. 그건 너희가 자초한 일이야. 부모를 버린 자식은 스스로 책임을 져야 해. 은정은 정우에게 눈짓했습니다. 정우는 현관문을 열었습니다. 이제 나가시죠. 민수와 수지는 일어나지 못했습니다. 하지만 정우는 단호했습니다. 나가시지 않으면 경비를 부르겠습니다. 민수와 수지는 비틀거리며 일어났습니다. 현관으로 향하며 민수는 마지막으로 어머니를 바라봤습니다. 엄마. 은정은 창가에 서서 뒤돌아보지 않았습니다. 민수와 수지는 문 밖으로 나갔습니다. 문이 닫히는 소리가 쿵 하고 울렸습니다. 두 사람은 복도에 서서 멍하니 있었습니다. 여보,
이제 어떻게? 수진이 울먹였습니다. 민수는 아무 대답도 하지 못했습니다. 두 사람은 초라한 모습으로 엘리베이터를 탔습니다. 모든 것을 잃었습니다. 민수와 수진이 떠난 뒤 은정은 창가에 서서 한참을 한강을 바라봤습니다. 정우가 조심스럽게 다가왔습니다. 어머니, 괜찮으세요? 은정은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눈가에는 눈물이 맺혀 있었지만 표정은 평온했습니다. 괜찮아, 아들아. 이제 정말 괜찮아. 정우는 은정의 어깨를 감싸 안았습니다. 두 사람은 한참을 그렇게 서 있었습니다. 창밖으로 노을이 지고 있었습니다. 그로부터 6개월이 흘렀습니다. 은정은 정우의 집에서 평온한 날들을 보냈습니다. 매일 아침 정우와 함께 식사를 하고 낮에는 책을 읽거나 공원을 산책했습니다. 정우는 바쁜 일정 속에서도 은정과 함께하는 시간을 가장 중요하게 여겼습니다. 어느 날 오후 은정은 정우의 서재에 앉아 편지를 쓰고 있었습니다. 정우가 들어와 물었습니다. 어머니, 무슨 편지 쓰세요? 고아원에 보낼 편지야. 후원금과 함께 보내려고. 정우는 미소를 지었습니다. 어머니, 제가 어머니 명의로 계좌를 만들어 드릴게요. 그러면 더 편하게 후원하실 수 있어요. 그럴 필요 없어. 나는 그냥 조용히 돕고 싶어. 내 아버지 수철과 내가 그렇게 약속했거든. 누가 알아주지 않아도 그저 누군가의 밥상이 되고 희망이 되는 것. 그게 우리가 할 수 있는 진짜 부모의 역할이라고. 정우는 은정의 손을 잡았습니다. 어머니, 제가 지금 이 자리에 있는 것도 어머니 덕분입니다. 어머니가 없었다면 저는 여기까지 오지 못했을 거예요. 아니야, 정우야. 내가 열심히 노력했기 때문이야. 나는 그저 작은 도움을 줬을 뿐이야. 정우는 고개를 저었습니다. 어머니, 작은 도움이 아니었어요. 어머니의 후원금과 편지가 저를 살렸어요. 고아원에서 외롭고 힘들 때 어머니의 편지를 읽으며 버텼어요. 언젠가 어머니께 보답하겠다고 다짐했어요. 은정은 정우의 머리를 쓰다듬었습니다. 고맙구나, 아들아. 그날 저녁 정우는 은정에게 제안했습니다. 어머니, 제 회사 이름으로 재단을 만들까 해요. 어머니처럼 어려운 아이들을 돕는 재단이요. 어머니께서 이사장을 맡아주시면 좋겠어요. 은정은 고개를 저었습니다. 아니야, 정우야. 재단은 내 이름으로 만들어. 나는 그저 뒤에서 조용히 돕고 싶어. 사람들이 알아주지 않아도 괜찮아. 내 아버지와 나는 늘 그렇게 살아왔어. 정우는 은정의 뜻을 이해했습니다. 알겠습니다, 어머니. 그럼 제가 재단을 만들고 어머니께서는 뒤에서 함께 해주세요. 그래, 그렇게 하자꾸나. 다음 달 정우는 재단을 설립했습니다. 이름은 정우 희망 나눔 재단이었습니다. 고아원, 독거노인, 저소득층 가정을 돕는 재단이었습니다. 언론에서는 정우를 젊은 기업가이자 사회공헌가로 소개했습니다. 하지만 아무도 재단 뒤에 은정이 있다는 걸 몰랐습니다. 은정은 매달 자신의 재산 일부를 재단에 기부했습니다. 이름을 밝히지 않고 조용히 소리 없이 도왔습니다. 정우는 어머니의 뜻을 존중하며 재단을 운영했습니다. 고아원 아이들에게 장학금을 주고 독거노인들에게 식료품을 보내고 어려운 가정에 생활비를 지원했습니다. 어느 날 정우는 언론 인터뷰에서 물었습니다. 대표님, 이렇게 많은 기부를 하시는 이유가 뭔가요? 정우는 잠시 생각하다가 대답했습니다. 제게 은혜를 베푸신 분이 계십니다. 그분께서 가르쳐 주셨어요. 받은 사랑은 다시 나눠야 한다고. 그래서 저도 그 가르침을 실천하고 있습니다. 그분은 누구신가요? 정우는 미소를 지었습니다. 말씀드릴 수 없습니다. 그분께서 이름을 밝히고 싶어 하지 않으시거든요. 다만
그분은 제 인생의 은인이자 진짜 어머니십니다. 인터뷰 내용이 방송되었습니다. 은정은 집에서 뉴스를 보며 눈물을 흘렸습니다. 정우가 옆에 앉아 은정의 손을 잡았습니다. 어머니, 제가 어머니 이름을 밝히지 않아서 죄송해요. 아니야, 잘했어. 나는 그저 내가 행복하고 건강한 게 제일 중요해. 한편 민수와 수지는 여전히 어려운 시간을 보내고 있었습니다. 집을 팔고 작은 아파트로 이사했습니다. 법률 사무소를 접고 작은 회사에 취직했습니다. 화려했던 과거는 사라졌고 평범한 직장인으로 살아가고 있었습니다. 어느 날 민수는 뉴스에서 정우의 인터뷰를 봤습니다. 어머니가 후원했던 아이가 이렇게 성공했다는 사실이 놀라웠습니다. 민수는 자신이 얼마나 큰 실수를 했는지 깨달았습니다. 어머니를 함부로 대했던 것, 밥상을 발로 차버린 수진을 방치했던 것, 모든 게 후회됐습니다. 민수는 어머니에게 편지를 썼습니다. 진심 어린 사과의 편지였습니다. 하지만 보낼 주소를 몰랐습니다. 민수는 편지를 서랍에 넣고 언젠가 어머니를 만나면 전하기로 했습니다. 세월이 흘렀습니다. 은정은 75세가 되었습니다. 정우는 40대 중반의 성공한 사업가가 되었습니다. 정우 희망나눔재단은 전국에서 가장 큰 사회복지재단으로 성장했습니다. 수백 명의 아이들이 재단의 도움을 받아 학교를 다녔고 수천 명의 노인들이 재단의 지원을 받았습니다. 어느 가을날 은정은 정우와 함께 고아원을 방문했습니다. 정우가 자랐던 그 고아원이었습니다. 아이들은 은정과 정우를 반갑게 맞이했습니다. 은정은 아이들 한 명 한 명을 안아주며 말했습니다. 얘들아, 너희는 혼자가 아니야. 세상에는 너희를 사랑하는 사람들이 많아. 힘들어도 포기하지 마. 아이들은 은정의 품에서 울었습니다. 정우는 그 모습을 보며 눈시울을 붉혔습니다. 은정이 자신에게 해줬던 말이었습니다. 저녁 무렵 은정과 정우는 집으로 돌아왔습니다. 거실 창가에 앉아 노을을 바라봤습니다. 은정은 남편 수철의 사진을 꺼내 들었습니다. 여보, 우리가 뿌린 씨앗이 이렇게 자라 또 다른 아이들을 키워내고 있어요. 당신과 내가 함께한 약속, 우리가 지켰어요. 정우는 은정의 어깨에 머리를 기댔습니다. 어머니 사랑해요. 나도 사랑한다, 아들아. 창밖으로 노을이 아름답게 물들고 있었습니다. 은정은 평생 자식을 위해 살았습니다. 하지만 진짜 자식은 피가 아닌 마음으로 정해지는 것이었습니다. 은정은 이제 누구보다 행복했습니다. 정우와 함께 남은 인생을 조용히 하지만 의미 있게 살아가고 있었습니다. 은정은 창밖을 바라보며 속삭였습니다. 난 평생 해온 일을 계속할 거야. 누군가의 밥상이 되고 누군가의 희망이 되는 것. 그게 내가 할 수 있는 진짜 부모의 역할이니까. 노을 속 창가에 앉은 은정의 얼굴에는 평온한 미소가 가득했습니다. 그 미소는 오랜 인생의 풍파를 견뎌낸 사람만이 지을 수 있는 깊고 따뜻한 미소였습니다. 이야기는 여기까지입니다. 여러분 마음에는 어떤 여운이 남으셨나요? 댓글로 생각이나 소감 또는 사는 지역을 남겨주세요. 소통의 장이 되어 더 깊은 공감으로 이어질 것입니다. 무료 버튼, 구독과 좋아요로 응원해 주시면 내일도 변함없이 찾아뵙겠습니다.